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정재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작년 2023년 UEST에서 발표된 STAR, Smartphone Analog Typing in Augmented Reality입니다. 먼저 목차로 해당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주요한 디자인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당 디자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구현과 결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텍스트 엔트리는 대부분의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입력 기술입니다. 즉, 우리가 키보드로 텍스트를 입력하듯이 이러한 입력 방법이 텍스트 엔트리로 불립니다. 따라서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증강현실에서도 매우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AR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텍스트 엔트리 연구는 베어핸드, 즉 맨손으로 입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드웨어 제스처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키보드 혹은 스마트폰과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키보드 혹은 스마트폰 스크린과 같은 물리적인 표면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햅틱 피드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력 성능인 속도,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고 그와 함께 굉장히 많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과 동일한 입력 방식을 채용해서 AR에서 텍스트 엔트리 기술을 구현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AR 안경을 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손 포스처를 하고 가상 키보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새로운 베어핸드 기반의 AR 텍스트 엔트리 기술을 구현하는 것인데 막 엄청나게 노블하지는 않지만 AR에서 스마트폰 입력 방식과 구조를 채용한 것이 나름 신선한 방법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두 개의 엄지를 활용해서 커티 키보드 구조랑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서 어떻게 스마트폰과 동일한 입력 형식을 AR로 잘 옮겨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뒤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타 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전체적 구조를 오버뷰로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너클 포스처, 즉 사전에 정의한 제스처인 주먹을 맞대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 키보드가 그 손 위에 증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용자는 두 엄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동일한 입력을 넣어줍니다. 이때 사용자의 손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손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햅틱 피드백이 제공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너클 포스처를 해제하면 본인이 원래 하고 있었던 태스크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이 텍스트 엔트리 구조를 AR로 가져오려고 어떤 디자인을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많은 문헌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고민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가, 즉 어떻게 들고 텍스트를 넣는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80%가 넘는 사람이 엄지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 손을 활용해서 크래들이라고 해서 아기를 앉듯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안아준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엄지를 쓰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형태로 스마트폰을 잡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디자인과 함께 기존과 똑같이 쿼티를 사용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은 또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디자인 요구사항도 함께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29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해서 함께 스마트폰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력을 넣듯이 타이핑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 위에 그걸 하면서 실험자가 그 피실험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관찰했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 결과로는 93%의 사람들이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쓰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96%의 사람들이 타이핑 도중에 두 손을 계속 맞대고 있다, 포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헌 분석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총 20명이 Nested Finger Surface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했고 6명이 Index Finger Surface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했고요. 그 프로토타이핑으로 피드백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프로토타입을 할 때 고려한 주요 파라미터가 뭐냐면 타이핑 서페이스, 키보드 위치, 그리고 키보드 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먼저 타이핑 서페이스, 즉 타이핑 표면은 두 개의 후보가 존재했었는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네스티드랑 인덱스의 표면이 있었고, 이것을 홀로렌즈 2에서 동일한 사이즈의 키보드를 활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스티드가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류가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손을 포개면서 손에 굴곡이 발생을 했고, 그 손의 굴곡 때문에 뎁스가 달라져서 키보드 텍스트 인트리를 할 때 좀 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덱스 핑거 서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인덱스 핑거의 좀 장점으로는 모든 표면이 전부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겹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력을 할 때 더 낮은 오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의 위치, 포지션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키보드 위치를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손을 따라오는 핸즈 팔로잉이고, 또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즉 월드 레벨에서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셔너리입니다.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결정이 났는데, 홀로렌즈 2에서 가능한 핸드 트래킹의 레이턴시가 완벽하게 손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따라오는 키보드는 좀 더 많은 오류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키보드 위치를 활용합니다. 키보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키간 간격이 1mm일 때, 그리고 또 5.5mm의 키 위스가 있을 때는 핸드 트래킹의 오차로 인해서 더 많은 오류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인포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인포멀 테스트에서 키캡 크기, 즉 키 위스는 6, 7, 8mm, 키간 간격은 2, 3, 4mm를 활용을 해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6mm랑 2mm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좀 더 크기가 커진 enlarged 키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큰 키보드, 그리고 인덱스 핑거 표면, 그리고 고정된 키보드 위치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엔트리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고려한 것은 핸드 트래킹, 텀브탭 센싱, 그리고 시각화 디테일,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과 같은 월드 서제스션 피처를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핸드 트래킹인데, 스타가 구현된 플랫폼이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HMD에서 가장 좋은 소타의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 소타의 하드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핸드 트래킹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우리가 그 구현된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바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핸드 트래킹 기술이 더 발전되면 훨씬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를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썸브탭 센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지가 인덱스 표면에 딱 터치가 되었을 때 그 키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홀로렌즈에서 제공하는 이 핑거 관련된 센싱이 그렇게 좋지 않게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텀브탭 팁 센싱 테이프를 활용해서 키를 구현하는 걸 센싱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시각화 디테일인데, 이거는 키보드 쓸 때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손의 관절을 시각화해줘서 현재 입력되는 알파벳을 제대로 입력할 수 있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인포멀 태스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관절을 조금만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손이 움직이는 각도 때문에 자신이 누른 알파벳이 뭔지 가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절을 시각화해줘야겠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어를 추천해주는 자동완성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 줄 것이냐를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동완성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어를 작성하면서 가장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알파벳을 추천해서 완성을 도와주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높은 유사도의 작성 중에 단어를 시각화해 줍니다. 단어 추천 기능은 단순한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구현을 했고요. 우리가 키보드 평면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확률 분포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알파벳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알파벳으로 구현된 단어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즉
현재 터치 포인트를 기반으로 공간적인 확률을 얻어주고 그 외에 라지 코퍼스로 학습된 LLM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의 디코더에 입력을 함께 넣어서 나온 그 단어의 확률 값을 함께 고려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추천 단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평가입니다. 스타의 목적이 스마트폰을 이겨먹자라는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의 구조가 AR로 왔을 때 얼마나 유사한 성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베이스라인에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을 2번 실험 진행하는데 이 2개의 실험의 성능이 딱히 유의성이 없어서 2가지를 평균 내서 하나의 값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0명의 참가자와 함께 유니티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홀로렌즈에 배포해서 진행했고 탭 센싱은 실시간으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A13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로시저는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 엔트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동일한 문장을 활용을 했고 모든 필실험자가 실험할 때 동시에 매트릭이 다 수집되었습니다. 각 블락에는 총 10개의 트랜스크립션 과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하고 중간에 3개의 블락이 스타로 활용된 실험입니다. 그 후에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한 번 더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2번의 스마트폰 블락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 블락 하기 전에 그 스타랑 친숙해지기 위한 연습 세션이 총 3가지의 문장이 진행했다고 하고 피실험자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 정확하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메저러는 총 5가지, 6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의 성능 측정 메저는 WPM, Words per Minute라고 해서 분당 얼마나 많은 걸 쳤냐인 겁니다. 그리고 Entry Duration, 얼마나 빨리 끝냈냐 뭐 이런 걸 내는 시간 같은 거고요. 3가지의 Error Rate 매트릭이 있는데 총 3가지의 첫 번째가 UER, Uncorrected Error Rate는 틀린 거, 말 그대로 틀린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CER 같은 경우에는 Corrected Error Rate라고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중에 문장이 틀리면 우리가 백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는데 그 백스페이스를 활용한 문장까지 전부 틀렸다고 고려해서 재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은 이 백스페이스를 얼마나 눌렀냐인 거고 그 마지막 매트릭은 마이크로 매트릭이라고 해서 인터키 인터벌, 즉 하나의 키를 누르고 그 다음까지 키를 누르는 그 시간, 그 속도를 뜻하는 거고요. 키 프레스 듀레이션은 이 키가 눌려졌을 때 그 키가 등록되는 그 키에 있는 알파벳이 등록되는 그 시간까지 재어줬습니다. 분석으로는 온의 아래 마노바를 사용을 했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매트릭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프라드먼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포스트으로는 본페로니 커렉션을 한 T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서브젝트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그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의 블락이 있고요. 이 5개의 블락에서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블락이 진행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성능이 점점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속 적응을 하니까 사람이 더 빠르게 치는 거죠. 먼저 텍스트 엔트리 스피드에서 그 스타 블락은 그 블락별로 유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블락이랑 두 번째 블락이 그 5번째 블락에 비해서 많이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블락에서는 그 유의성이 없어서 2개를 평균 내서 베이스라인으로 썼고요. 블락 5, 즉 사용자가 가장 적응을 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에 비해서 56% 정도 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을 쓰는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러 레이트인데요. 첫 번째 UER은 딱히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스타라는 그 플랫폼, 스타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에러를 유발하는 게 적응을 하진 않아도 똑같다라는 거고 밑에 CER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UER, CER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2.6배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매트릭들이고요. IKI, 그러니까 인터키 인터벌, 즉 하나의 키를 누르고 그 다음 키까지에 대한 시간은 다 충분히 존재했다고 하고요. 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고
이 스마트폰은 315ms였고 그 블락5, 즉 사용자가 가장 적응을 했을 때가 585ms라고 합니다. 이게 한 54%의 성능 차인데, 아니 54%에 육박하는 성능이 나온 거고, 이게 앞에 왔던 word per minute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refresh duration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 피드백인데,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느꼈냐를 이렇게 인터뷰한 겁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여기서는 들어가 있고, 3 번째 참가자가 스마트폰 없이,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 없이 타입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했고, 7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즉 배우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나중에 쓰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밝혔고, 좀 여기는 단점 같은 건데요. 핸드 트래킹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고, 딜레이가 좀 있어서 계속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즉 내 손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된다 인 거고, 여기서는 좀 단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보드가 계속 내 손에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자기가 계속 신경을 쓰느라 계속 느려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손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한 손으로 넣는 입력도 가능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리얼월드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핸드 트래킹 기술이 발달돼야 되고 선부탭 센싱이 무조건 발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서 손을 모으는 과정에서 했는데, 현실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아니면 걸으면서 하든 그런 자세의 차이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얼론으로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하드웨어가 올라오면 스탠드얼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근데 현재 여기서는 조금 밸런싱한 어프로치를 제공을 해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퍼포먼스 모델링을 한번 하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좀 에러 커렉션을 하고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타이핑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파라미터를 고려해서 퍼포먼스 모델링을 하는 그런 하나의 향후 연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었던 한 손으로 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입력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텍스트 엔트리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 방식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차용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충분히 현실 세계에서도 스마트폰처럼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